50년 후에는 특수 고용직이 뭔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일을 하면 근로자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노동자다 외치고 싶어요. 저는 코웨이에 제품을 점검하고 그리고 영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짐이 많죠. 저희 짐이 이렇게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짐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적은 거예요. 제가 일을 좀 줄였으니까. 보통 8시나 8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일 끝나고 집에 가면 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큰 얼음 정수기 같은 경우에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은 8,450원이잖아요. 그거 점검 하나 하면 8,500원이에요. 이동 비용이라든가 업무 비용 빼고 나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50 계정을 만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급여가 한 140, 150 나와요. 거기에 경비 빼고 나면 만약에 영업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 월급은 5,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희도 이제 기를 쓰고 영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점검 수수료가 너무 낮으니까 영업을 회사에서 뭐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영업을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 집이 또 꽤 많이 있죠. 한 10서너 개 되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물론 강연은 안 해요. 근데 2주에 제가 하나도 영업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영업을 했고 하나가 부족해요. 눈치가 보이고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엔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에 하나 들여놓는다던가 20개, 오다 20개를 하면 명품 코디라고 해서 시상을 받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면 자존심을 자극하는 거죠. 어떻게 19개를 해서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시상을 못 가냐고 자존심을 자꾸 긁고 뭐 이러면 무리해서 하나 계정을 또 맞춘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집에 들여놓게 되는 거죠. 영업이 잘 된다고 해도 뭐 고객들을 렌탈료 빼주고 뭐 경비 들어가고 뭐 하면 그렇게 남는 것도 많지는 않았지만 뭐 영업이 또 안 될 때는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8시까지 빨리 업무를 끝내고 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알바를 가서 평일날은 이제 8시부터 한 11시나 12시까지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청소 알바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저녁에 5시에 가서 한 11시까지 피자 가게에서 토핑 알바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을 했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괜찮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집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도 챙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저녁도 못 챙겨주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고 우리 일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구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눈물도 조금 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처음엔 좀 그런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수당 대물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5달 동안 고객님이 렌탈료를 못 내면 가해약 대물림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렌탈료까지 대납을 해드리고 했는데 고객이 이제 렌탈을 반환하면 저희가 이 영업 수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받은 수수료를 다시 회사에서 차감해 가는 거죠. 회사가 고객한테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줬던 수당을 다시 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영업을 했을 때 그 다음은 이제 회사와 고객의 문제잖아요. 근데 고객이 뭐 렌탈료를 못 낸다든가 제품을 반환한다 그러면 저희가 받았던 수수료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까지 차감해가. 만약에 내가 이 영업을 해서 10만 원의 수입을 얻었으면 작년엔 15만 원을 저희 월급에서 차감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당 대물림 제도 없애달라고 계속 이제 지난해 운동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조금 개선해졌는데 그게 100%예요. 그럼 저는 고객님한테 드렸던 선물에 렌탈료에 그런 거 다 손해 보는 거죠. 하면 할수록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정말 회사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개인 사업자 취급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출혈을 감수하고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부당하다. 정말 노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이제 코디를 조직한다는 얘기를 듣고 설명회를 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지만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누구도 앞장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죠. 하겠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집에 와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안 하겠다고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발 한 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해, 난 못해 하면서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다 상견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회사는 당신들이 아무리 노조를 만들었어도 조합에 가입을 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아니니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회사의 주인은 우리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헌신해서 1등 기업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거를 회사랑 만나서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뭐 이해를 끼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자고 그런 차원에서 상견례를 요청한 건데 회사에서 이렇게 너무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전에는 우리 보고 식구라고 말했거든요. 현장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니 우리가 노조를 만드니까 파트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필증을 내자고 해서 필증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물론 힘들 거라 예상은 했어요. 그랬는데 필증을 받는 데까지 103일이 걸렸거든요. 나라에서도 우리한테 근로자가 맞다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회사는 아직도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래요. 파트타임 알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도 노동자다 외치고 싶어요.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리고 머리 길이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어깨 밑으로 내려가면 망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립스틱은 좀 약간 붉은 립스틱을 발라야 되고요. 화요일 날 오전 미팅이 있고요. 금요일 날은 2시서부터 5시까지 미팅을 해요. 그리고 분임 토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팀장도 있고 도별로 분임 토의 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모닝콜 하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직원처럼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팀장님, 지육장님이 계속 그러니까 전화로 수시로 이제 업무 지시하셨고 저희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막 이렇게 이동 시간 빼고 또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도 저희 거의 고객님들이 무슨 전화 걸려오면 또 전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서류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양도 양수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고객님이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밤 9시, 10시에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정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온통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줬더라면 내가 밤에 가서 일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투잡을 하고 파트타임 알바처럼 내가 이 일을 했나요? 나는 이 일을 내 일의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일했지 부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우리가 회사 일을 하는데 왜 회사 직원이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왜 근로자가 아니라고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란 특수한 자 하나 붙여놓고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는 건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죠. 예전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그 근로기준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13살에서 15살 된 어린 여공들이 먼지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그래도 이게 누구 하나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주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런 법적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근로 조건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근로 조건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바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왜 못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장은 바뀌었고 그때랑 지금은 세월도 달라졌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사람들이 거기에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 특수한 고용 형태 우리 근로자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나라가 정해놓은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차별받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50년 후에요? 50년 후에는 특수고용직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뽑고
너무 쉽게 자르고 어떤 법적 보호도 해주지 않고 50년 후에는 특수고용직이 뭔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태일은 금성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잃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그 밤길을 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금성을 보면서 길을 찾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태일은 저한테 금성처럼 늘 빛나기 때문에 제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정말 노조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정말 나는 여기에 안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마다 힘을 많이 얻어요.